시청자분들은 퇴직연금 어떻게 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네.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퇴직연금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흥분해가지고요.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요 14년이 지났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상 방치해서 그렇죠. 네, 방치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자,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어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 지시 방법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자, 이번 방안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퇴직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방치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개선안 나온 거 보니까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좀 덜어주는, 그러니까 귀찮아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개선안처럼 보여지더군요. 어제 개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개선안이 발표된 배경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자기 퇴직금을 운용하고 아무래도 있더라. 보수적으로 하다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작년 9월 기준으로 이제 퇴직금 적립금 규모가 17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중에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자기가 운용 지시를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는 IRP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80%에서 70% 정도가 다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맡겨져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유니까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운영 방법에 대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나면 사람들이 일단 가입하고 나면 그 이후로 신경을 또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원리금 접니다. 보장 손 들어야겠네요. 네.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는 게 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상품 운용 지시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신경을 쓰지 않고 운용 지시나 변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9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어저께 대책이 발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기가 지났는데도 만약에 상품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만기가 도래했는데 운용 지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기존에 운용되는 회사에 운용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다시 갈아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계셨다 1년 만기. 네. 그럼 다시 A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냐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입하는 상품은 똑같은데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 금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갈아타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나마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자기는 예전의 금리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 가입할 때 한 5, 6% 정도 되는 예금 금리를 기억하고 계신데 지금 와서 보니까 2% 정도 내외의 금리라고 하면 이 상황을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근로자분들의 되게 많으시고요. 사실 내 돈이 왜 거기 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정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상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상품이 있으면 뭐 자동 가입도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기 때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상품을 다시 이번에는 라인업하지 않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금융상품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MMF나 MMDA 같은 대기성 금융자산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아예 현금 자산으로 운영돼서 이제 콜금리나 CD금리 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퇴직연금 개선 방안이 기존과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상품을 딱 선택하는 네.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변경을 안 해주고 나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냥 운용 대상 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들을 정하는 이제 특정 금전 신탁 방법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운용해 달라는 방법을 지시를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고요. 이건 이제 모든 상품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저처럼 약간 이제 그 귀차니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이 상품 저 상품 특정해서 이거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면 그 방향성에 맞게 그때 만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그 기준 안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준다. 뭐 이렇게
예, 맞죠. 생각하면 운영 되는 지침을 거죠.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운영 지침을 줄 때 어떤 항목을 지정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러니까요. 예.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지정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상품 종류를 지정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상품이라고 하면 뭐 원리금 보장 상품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리금 보장 상품 대해서도 되게 다양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 예적금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 예적금도 있지만 저축은행 예적금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체국 예적금이나 정부 보증 채권 같은 데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보험회사의 원리금 금리 연동형 보험이나 뭐 금리 확정형 보험 같은 것도 있고 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발행엄, 표지엄, ELB, RP 같이 다양한 상품 중에 있는데 이 중에 자기가 나는 이런 상품을 운영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상품을 복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품 종류를 선택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축은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신용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좀 위험한 금융기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 적립금 중에 몇 %를 이렇게 투자해달라고 하는 운용 비중까지 자기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 해달라. 아니면 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하시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특정 금전 신탁 방식인데 이렇게 초기에 가입할 때만 그 선택 항목을 좀 고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신경 쓸 일이 없는 건가요? 이 제도가 만드는 취지가 조금씩 그러니까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만들기는 했는데 가입하고 상품 조건을 지정한 다음에도 경제 환경이 바뀌거나 뭐 금리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상품 라인업이 바뀌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네네.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이제 상품 제공 기관의 신용도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해놓는 것들도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도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예금자 보호 한도 벗어나서도 운영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만 운영하라고 좀 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금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수익률을 높이려면 은행 예적금으로만 하지 말고 뭐 저축은행 예적금도 좀 편입시켜 달라거나 증권사에 이제 ELB 같은 상품도 조금 편입시켜 달라고 하면 약간 이제 신용도나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에 벗어나더라도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도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변경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중요한 건 수익률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수익률입니다. 기승전 네네. 수익률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 수익률 올라갑니까? 제가 앞서 이제 퇴직연금 운영 행태에서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네네. 했잖아요. 첫 번째가 원리금 보장 상품 일변도라는 거랑 두 번째 무관심. 네. 근데 무관심에 관련된 문제는 이걸로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전체 자산이 90% 가까이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 낮은 상황에서 요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바꾼다고 해서는 크게 수익률은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관심으로 인해서 낮아진 수익률들을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에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퇴직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 경우가 많아요. 그냥 회사에 맡겨져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자기 퇴직금이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에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운영하시는 분 같으면 만기가 언제인지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린다면 이제 뭐 디폴트 옵션 여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도 지금 연구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디폴트 옵션이가 뭐냐 그러면은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하는 제도인데 퇴직연금 가입자들 전부 원리금 보장 상품만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퇴직연금이라는 게 20년, 30년 놓고 길게 운영하는 상품인데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운영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상품으로 처음 들어갈 때 지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정한 유형의 상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끔 지정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젊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서 자산 운영하다가 퇴직하는 시점에 가까울수록 주식의 비중을 줄여가는 형태의 상품을 기본 상품으로 탑재를 해놓고 네. 운용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그 상품으로 운영하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퇴직금 우리 돈이니까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